코칭의 효과에 대해서 주은이라는 그 유치원 5살짜리 아이의 동영상을 보면서 감정 코칭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또래 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감정도 알고 타인의 감정도 알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즐겁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양육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이렇게 감정 코칭을 하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내 감정이 이만큼 와 있으면은 아이가 조그만 자극이 와도 내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코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잘 닦인 거울처럼 그리고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아이의 감정을 말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잘 반영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1회기, 2회기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감정 코칭 3단계 이론과 실습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구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우리 박인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옥불에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죠. 그래서 또 이 땅에서도 이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그 생명을 주셨지만 또 밑에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감정 코칭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요절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이제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 감정은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션은 움직이는 거고 이는 아웃.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감정. 그래서 감정이 움직여야만 뭔가를 할 힘이 생기죠.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여야만 뭔가를 하지 주입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정의인데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욕구를 따라서 잘 가서 정말 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현재도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아주 기분이 어때? 그러면은 몰라요. 싫어요. 짱나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인생의 그 감정을 알게 되면 정말로 컬러풀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냥 흑백이에요.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뭐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마약으로까지 막 가죠. 네, 이렇게 뭔가를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컬러풀한 인생을 살도록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체크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1시간 강의를 시작할 때 나의 지금 신체 감각은 어떻고 또 그 기분은 어떤지 네, 한번 심호흡 2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편안하고 또 오늘 1시간 강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손 선교사님. 저는 즐겁고 아카데미가 아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네. 또 유익한 시간 되는 것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네. 선생님 말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머님. 네. 네, 아버님.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살짝 좀 제가 이제 좀 긴장되기도 하고 네. 신체적으로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근데 아카데미에 관해서는 기대가 네, 고맙습니다. 또 아버님. 저도 오늘 즐겁고 네. 기대감 넘치는 아카데미.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 저도 평안하고요. 네.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네. 느끼고 배울 수 네. 있는 그런 고맙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네, 저도 눈이 약간 뻑뻑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성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네. 코칭이라 너무 행복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감정 코칭의 실제 5단계까지 있거든요. 거기서 3단계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란 아이의 감정을 모두 수용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선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감정 코칭이 5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다. 예, 아이가 화가 났는지, 뭐 슬픈지, 외로운지, 이 감정을 포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좋은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그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잘 들어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고마워요. 네, 고맙죠. 네, 그리고 그분하고 또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신뢰감이 형성되죠. 내 힘든 얘기도 들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을 하게 할 때, 이렇게 아이가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나고 이런 감정을 보일 때 부모로서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나도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때가 아이와 연결되고 또 아이가 나한테 힘든 얘기를 함으로써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한 팀이 돼서 올바른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애라면 어떤 기분일까? 그걸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써 돌려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4단계는 뭐 그 아이의 감정을 이름을 붙인다, 명료화한다 하는 것인데 아이가 말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그것을 아이가 얘기한 것을 다 요약해서 돌려주게 되면 그 명료화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선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는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죠? 5번.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해라. 똑같아! 막 이러면서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했을 때 결과가 어떻든가요? 더 삐져요. 네, 더 삐지고 감정은 더 격해지고 행동 수정은 안 되더라. 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감정을 처리를 못 해줬고. 그렇죠.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옮겨줘야 돼요. 편안함으로. 우리가 다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편안함으로 옮겨갈 때 편안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번을 빼먹고 했는데 요번에 1, 2, 3단계까지 좀 배워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정 코칭 대화법의 실제. 그래서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해야 돼요. 서서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오바마 대통령도 아이하고 이렇게 해서 눈높이를 같이 하고 백악관에서도 아이가 엎드려 있으니까 자기가 엎드려서 눈높이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력이 뛰어난 대통령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청 우리가 잘 듣는 거죠. 잘 듣는 거.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가?
비언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네.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네. 그러면서 또 맞장구를 치죠.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언어적인 거잖아요. 비언어적인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경청을 한다면 미러링이 있습니다. 미러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으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예, 걷기를 통해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형성돼서 분비돼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이 좋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내려가는, 네, 그렇게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돼요. 예, 그럴 때 미러링,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화가 나요. 그러면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화가 나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슬프구나. 슬프구나. 짜증이 난다는 거네. 짜증이 난다는 거네. 네,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엄마가 내 말을 자르지 않네. 내 말을 잘 들으시네. 이러면서 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죠. 공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가 슬픈 표정인데 내가 막 방글방글 웃으면 안 되겠죠. 아이가 슬프고 심각할 때 내 얼굴도 약간 좀 이렇게 아이처럼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심각한 이런 표정으로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억양의 감정을 담아낸다고 그랬는데 그 억양을 통해서 의미의 38%가 전달되거든요. 예. 엄마가 잘 이해했니? 이렇게 하는 거가 엄마가 잘 이해했어? 다르죠. 예, 앞에는 정말로 엄마가 잘 이해했니? 이렇게 하는 거지만 뒤에는 맞아 틀려 막 이러면서 아이를 혼내는 엄마가 화가 났다 이런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억양 그리고 그 속도 말의 크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 의미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표정이 눈빛, 제스처 이런 것들이 열린 모습일 때 또 호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말은 7%밖에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언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기분이 들만하네.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런 기분이 들만하네. 화날만 하네. 화날만 하네. 정말 화났겠네. 정말 화났겠네.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 친구가 자기들끼리만 놀고 따돌렸으면 엄마도 좀 슬펐을 것 같아. 이렇게. 네.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감은 아이가 막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막 화가 나, 막 억울해, 막 이럴 때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속상했겠네. 그렇죠. 그럴 때도 속상했겠다. 정말 화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그 아이의 실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정을 수용해주면 그 아이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났겠네. 엄마 같아도 그랬겠다. 이러면은 그 공감을 받는 순간 감정이 빠져나가요. 예, 화나고 슬픈 감정이 빠져나가고 아이가 좀 조용해집니다. 예, 그래서 공감은 그 아이의 어떤 그 싸우고 온 그 행동 이런 것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아이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와 함께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화난 너와 함께 있어. 선생님이 억울한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정말 우리 그 김 부장 정말 머리 아파. 내 진짜 사표를 내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미러링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었군요.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이러면은 뭐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남편이 정말 사표 내야겠어 막 이럴 때 그 김 부장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럴 때 부인들이 잘 공감을 못 하거든요. 뭐 때문에 못 하죠? 그럼 안 되니까. 그쵸. 지금 사표 내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집에 밥줄인데 돈줄인데 그게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내가 진짜 공감을 하면 그렇게 행동으로 갈까봐. 근데 정반대입니다. 내가 공감을 하는 순간 그런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아내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예, 한편이 돼서 그런데 사실 내가 그 기한을 내라고 한 날짜를 지금 여러 번 좀 어겼어 이러면서 자기 잘못한 걸 얘기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내가 공감을 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또 배우자를 그 행동 자체를 내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 힘든 남편과 또 힘들어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것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행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감정에는 어때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내가 슬프고 화나고 외롭고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10명 이상 계신데 감정이 다 다를 거예요. 예, 그거는 너는 왜 그렇게 느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모르겠네 뭐 한번 들어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다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잡음이 거슬러가지고. 네네. 그래서 예, 감정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이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슬픈 거 당연하잖아요. 누가 나를 막 모욕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욕감, 뭐 증오, 뭐 이렇게 두려움, 뭐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예요, 하나의.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너를 좀 잘 돌봐줘 하는 이런 센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란 유쾌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은 불쾌한 감정일 뿐이에요. 예,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이나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감을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교사로서 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행복해야 돼요. 네, 내가 행복감이 있을 때 이 행복감도 전염이 되거든요. 네, 친구에게 전염이 되고 그게 다 연구가 돼 있어요. 몇 프로가 전염이 된다 이게. 그래서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우울증에 빠져요. 네, 산후 우울증, 엄마가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남편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면 얘기를 안 하죠. 말을 안 하면 신생아도 우울증에 빠져요.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처럼 행복감도 전염이 돼요. 네. 자, 대화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화의 자세에서 솔라라고 그래서 그 첫 자를 땄어요. 그래서 솔라, S는 그 스퀘어예요, 스퀘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손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의 어깨와 내 어깨가 직사각형이 돼야 돼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되고 나면 뭐가 보여요? 눈이 보이죠.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아이 컨택. 자, 그리고 솔라 다음에 오픈이 있죠. 오픈. 열린 마음으로 막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아이를 쟤는 맨날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다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린이죠. 그럼 앞으로 약간 15도 각도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또 심각한 얘기나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얘기가 나오면 점점점 더 앞으로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15도 각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릴렉스, 솔라에서 R이죠. 릴렉스는 좀 편안한 자세로 막 이렇게 팔을 꼬거나 발을 꼬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솔라. 가장 중요한 건 스퀘어와 아이 컨택이에요.
예, 어깨와 어깨를 직사각형으로 하고 예, 눈을 보면서 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그래 말해 나 다 듣고 있어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은 사실 잘 안 들려요. 엄마는 내 말 듣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예. 선생님이 워드 치면서, 그래, 말해봐. 그랬다는, 그렇구나. 뭐, 이것도 안 돼요. 잠깐, 2, 3분이면 되거든요. 예, 일하던 거 빼고, 장갑 빼고, 고무장갑 빼고, 설거지 하던 데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치던 거 딱 멈추고, 이렇게 눈을 보는 순간,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존중받는 기분. 그래서 교사와 학생 또 부모와 아이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1대1 수평적인 관계가 돼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사례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네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요. 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상하죠. 기분이 상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얘를 학교를 잘 다니게 할까 이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 그냥 아이의 말을 그냥 미러링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학교 가기 싫구나 이러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구나. 그런데 위에는 단정짓기라고 있잖아요. 단정짓기. 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는 거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하면 제가 단정 지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는 거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절벽 같은. 안 통하네. 나는 그게 아닌데. 애들이 나를 놀려서 나를 왕따시켜서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안 가겠다는 건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말을 더 이상 못해요. 단정을 짓게 되면.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미러링을 해볼게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구나. 네,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구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네. 제가 3번 미러링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용받는 기분. 그죠? 엄마가 내 말을 들으시네. 내 말을 안 자르네. 판단하지 않으시네. 화를 내지 않네.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하고 싶어져요. 빠져나가는 기분.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 학교 가기 싫구나 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경청하고 이제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청 잘 듣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민지가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기분인지 제가 한번 해보세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자, 시작.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싫어? 또 어떤 기분이 드세요? 몰라요. 네, 말하기 싫어요. 또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엄마가 나를 따지는 거. 그렇죠. 왜는 비난이에요. 너는 인격적,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뉘앙스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왜는 머리로 가게 돼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하고 감정으로 얘기했는데 왜 싫어 하는 순간 머리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딱 막혀버려요. 네. 그래서 왜는 저 연구단지로 보내야 돼요. 연구할 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는. 네. 그래서 유 박사님한테 왜는 다 보내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무엇 때문에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 때문에로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학교 가기 싫어요. 무엇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어? 민수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하나, 새털 같은 이게 하나가 탁 짚어져요. 그죠?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상황 탐색 질문이거든요. 왜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는, 비난하는 말이고, 예, 이유를 묻는, 따지는 것 같고, 너는 인격적,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너는 치료 불가능해. 변화가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것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는 쓰지 말자.
부부 간에도 자녀와도 학생과도 쓰지 말고 무엇 때문에로 바꿔보세요. Why가 아니라 what이네요. What, 그렇죠. What. 네, for what reason.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난의 반 이상이 줄어들게 돼요. 네. 무엇 때문에? 네, 무엇 때, 그 다음에 이제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탁 하나를 집어서 민수가 나를 못생겼다고 놀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민수가 못생겼다고 놀려서 화가 났는구나. 이것도 미러링이죠. 네. 예, 미러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 How?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 놀림을 받았을 때 너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상황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 가기 싫구나. 뭐 이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정 탐색 질문을 한 다음에 상황, 학교 가면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상황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가 놀려서 너는 어떻게 했어? 네. 이렇게 하니까 놀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 아이가 이제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네.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놀리고 민준이에게 저를 무시하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이게 이야기가 막 나오네요. 그죠? 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말을 시키면 그 아이의 스토리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민수인데 자기 친구 민준이한테 시켜서 그 민지를 무시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민수가 못생겼다고 이렇게 할 테니까 민지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민수가 못생겼다고 놀려서 화가 나는구나.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했어? 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그래도 계속 놀리고 민준이에게 저를 무시하고 그랬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학교 다니기가 싫어졌어요. 네.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계속 부정적으로 오니까 이제 화가 나고 화가 난 데서 이제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고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는 이런 이제 복합 감정이라 그래요. 하나 이상의 감정이 이렇게 나가되고 동시에 20가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지? 이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학교가 가기 싫지? 놀려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학교 가기도 싫구나. 그래서 자기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탐색 질문, 상황 탐색 질문을 할 때, 네. 그래서 그래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놀리고 다른 애한테 시켜서 무시하라고까지 했으면 엄마도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학교 다니기 싫을 것 같아. 엄마의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엄마도 그렇구나. 네. 최고죠. 엄마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고맙고 존중받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감정이 이상한 감정. 그렇죠.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학교 가기 싫은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러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validation이라 그래요. validation. 그래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럴 때는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나고 학교 가기도 싫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누구나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네. 자연스러운 거네. 이러면서 자존감이 살아나죠. 네. 그렇게 놀림을 받고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집에서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 자존감이 살면서 단단해져요, 내면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그 감정을 탐색하는 질문, 뭐 이런 거, 상황 탐색 질문, 이런 거 한 20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암기했잖아요. 단어 암기하고, 단어 시험 보고, 수거 암기하고, 문장 암기하고, 그죠? 예, 저는 중고등학교 때 40분 거리 학교를 다녔는데,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넘기는 카드. 거기에다가 써서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뭐 그 책을 다 외우라 그랬어요. 한 과가 끝나면 그 한 과를 다 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매일 그거 하면서 외우고 그렇게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원어민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생활 영어를 배우고 너무 재밌어서 대학교까지 영문과를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배울 때 이렇게 영어, 단어, 수거, 문장 이렇게 통째로 암기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중국어, 스페인어 다 마찬가지잖아요. 언어를 배우려면. 이제 감정 코칭도 새로운 언어예요. 그죠? 예.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이런 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네.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또 그쵸? 이게 더 입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십 년간 들어왔고 또 써먹었고, 애들한테. 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빼내고 마치 시인이 시를 쓰듯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잠깐 멈추고. 예,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듯이 좀 그 감정 코칭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부분이 시작? 어떤 부분이 가장 화가 나니?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하니?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하니? 어떤 부분이 가장 슬퍼? 어떤 부분이 가장 슬퍼? 예, 이렇게. 그럼 이제 아이가 명령화가 돼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나쁘다 좋다는 흑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은 컬러풀한데 그 나쁘다 좋다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기분이 나쁘다고 했는데 뭐 마음이 불안했는지 예, 화가 났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날씨, 색깔이나 날씨로 이야기하면 어때? 뭐 우르릉 쾅쾅 뭐 천둥 번개가 쳐요. 뭐. 예, 막 먹구름이 몰려와요. 막 그러면 뭔가 알겠죠. 예,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할 때는 날씨로 얘기하면 어때? 그럼 어떤 선생님하고 제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학생 교사였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이렇게 늪에 빠지는 것 같다고 못 빠져나오는 막 그런 어떤 뭐 불안감, 뭐 좌절감, 막 이런 절망감 이런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이렇게. 이거는 공감적 추측이라 그래요. 화났지?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이러면서 공감을 하면서 또 추측 물어보는 거예요. 맞니?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감정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감정 코칭 실습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청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실습이에요. 그래서 그 1분간 짝꿍을 만들어서 그 1분간 안 들어주기, 그 다음에 1분간 들어주기 이렇게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분간 딴전을 피는 거죠.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러면서 또 시계 보고 뭐 물 마시러 가고 막 이러면서 그래 잘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떤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1분은 잘 들어주기.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려면 어깨와 어깨가 직사각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오셨으면 의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90도 각도 돌려서 이렇게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다음에 1부는 잘 들어주기. 어떻게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경청. 아까 경청 방법 솔라 그죠? 네. 네, 솔라 이렇게 마주 보고 그쵸 미러링하고 또 고개 끄덕이고 네. 정말 그랬겠네 뭐 이러면서 들어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짝꿍을 만들어 보세요. 짝꿍. 네. 짝꿍. 네. 짝꿍. 네. 또. 네, 어떻게. 그리고 목사님은 저 뒤에 가서 짝꿍 하셔요. 네.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목사님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말을 할 거예요. 1분 동안. 그러면 이제 1분 동안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딴점 피고. 예, 자, 제가 시간 잴게요. 자, 지금부터 그냥 자기 고민거리나 아무거나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예, 자, 시작. 김현 선생님이 제가 안 들어주기. 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도가 지금 꽉 차가지고 본인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이거 와이프 원래 쓰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데 아니 듣고 있는 거예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거기 어디 갔는데 뭐 한 달 살. 네, 한달 캠프 갔는데요. 아유,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렇게 우리 대전에서 온 애들이 적었는데 근데도 이제 많이 환대해 주시고 또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네, 1분 됐습니다. 1분 됐습니다. 자, 이제는 1분 동안 잘 들어주세요. 어깨와 어깨를 직사각형으로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러링 하면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세 명이 네, 같이 잠깐만 시간. 같이 갔는데 네. 이제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도 되게 네. 환대를 많이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게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같이 그 공동체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RM 이렇게 되게 적었는데도 막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네.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셨겠네요. 네. 아, 진짜 3명밖에 안 갔는데도 네, 네, 네. 그렇게 관심 맞아요. 가져주시면. 그리고 한 명이 좀 되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돌발 행동도 하고 하는데도 그 자기 공동체에서 막 혼내고 그랬을 텐데 네. 제가 또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네. 주시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진짜 막 저도 막 전율이 쫙 흐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좋은 공동체랑 또 네.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듣는 제가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얼마나 또 인솔자로서 맞아요. 그러셨겠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러게요. 아유, 정말. 초창기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줘가지고. 그러게요. 네, 자, 1분 됐습니다. 1분.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잘 안 들어줬을 때와 말한 사람이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들어줬을 때와 잘 들어줬을 때 어땠는가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예. 들어준 사람한테 네. 안 들어줬을 때와 잘 들어줬을 때 어땠는지 기분이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네. 완전히 너무 네. 다르네요. 그쵸. 머리로 아는 거랑 네. 해보니까 맞아요. 네. 너무 다르면서 네. 막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고 네. 되게 힘과 위력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잘 경청하고 해야겠다. 네네. 그 안 들어주기는 20초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 들어주기는 1분이나 했는데도, 네. 네네. 그게 진짜 20초가 정말 힘들죠. 맞아요. 네네. 그러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앉으세요. 네, 잘 나누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들은 사람이 원수 갚을 때예요. 이제 안 들어주는 거예요. 1분 동안. 네, 네? 반대로.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주바가도 돼? 조박을 하여튼 네네 하여튼 안 들은 사람이 이제 네. 얘기하고 말한 사람이 이제 들어주기. 자, 지금부터 시작. 1분. 네네. 앉아서 할까요, 우리? 네네. 전도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지. 잘 들어야 돼요? 네네. 잘 어깨를 직사각형이. 지금 잘 안 듣는 시간 아니에요? 맞다. 쏘리.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안 들어주게. 예. 그런데 막 그런데, 너무 목소리가 이렇게 커서, 정말 확신이 있으시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막 그 찬송가, 그게 정말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절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생각나고 예 그랬어요. 시간 좀 한번 체크하고 조금 더 남았네. 네네. 아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1년간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박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국제 아카데미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네, 자 스탑. 자 이제 잘 들어주기예요. 잘 들어주기. 네네. 네. 이제 의자 돌려놓고 네네네. 아 이렇게 여기 이거 때문에 저가 네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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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설교 듣는데 너무나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래서 굉장히 확신이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울렸어요. 예, 그런데다가 뭐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예, 그것도 사실 교회에서 저도 찬송가 모르는 거 나오면 안 듣거든요. 안 부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데 따라서 했어요. 예, 그러고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간 기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정말 직장도 다 이렇게 내놓고 헌신적으로 하시니까 하나님은 베스트로 응답하시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기뻤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마음을 이렇게 듣는데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네. 기도해 주셨다니. 네. 감사해요. 아침마다 기도하죠.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네. 시간 됐나 보고요. 네네. 네. 자, 스탑. 자, 그러면은 이제 소감을 얘기하세요. 소감. 네네. 어땠는지. 네네. 저도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아니 잘 들어주시니까 정말 연결되는 기분이고 아주 맞아요. 좋았습니다. 네, 실습이지만 진짜 막. 네, 그렇네요. 저도요. 네. 너무 유익한 실습까지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 네. 딱 내면화가 되는 네네. 네. 이론만 갖고는 소용없어요. 유사시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요. 네. 몸에 있는 게 나와요. 맞아요. 네네. 네. 친구하고 이제 한 달하고 선학인데. 네, 다 나눠보셨나요? 네. 네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잘 들어줄 때와 잘 안 들어줄 때 어떠셨나요? 이야기 들을 때는 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거 배우셨어요. 네네. 또. 거의 천국과 지옥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특별히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눈 맞춤을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눈 맞춤을 못해요. 예, 제가 상담실에 있어 보면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오거든요. 또 부부들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눈 맞춤을 어른들도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상담실에 와요. 예, 눈 맞춤을 서로,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아동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오면은. 예, 그리고 또, 그 부부도 같이 이렇게 부부 놓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분이 검사지하러 다른 방으로 갔을 때 제가 배우자분하고 이제 개인 면담을 해요. 그때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거는 뭐냐.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과 연결이 안 됐고 애착 손상이죠. 그래가지고 또래 관계가 안 좋고 나중에 이성과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했을 때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맞춤은 엄청 중요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눈 맞춤을 하고 대화하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네. 애착, 애착이 연결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실습이에요. 진짜로 실습. 아까 그거 3단계까지 민지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가위바위보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이 뭐가 돼요? 부모가 되고, 부모나 교사가 되고, 또 진 사람이 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나오시면은 제가 모델링을 해드릴게요. 예. 나오시면 많이 배울 수, 아이 역할만 하시면 돼요. 아이 역할. 여기,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민지 그걸로 하실래요?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민지로 이제 여자가 됐네요. 아, 민지. 네네. 그래요. 이렇게 마이크는 하나랑 어떡하죠? 괜찮아요. 다 들려요. 네네. 그러면은 저가 이제 선생님인가요? 엄마인가요? 엄마. 엄마.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 좀 누가 재보세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네. 자, 엄마 이렇게.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우리 민지가 학교 가기 싫구나. 맞아요. 그래. 학교에 가면 기분이 어때? 학교 가면 지루해요. 지루하구나. 어떨 때 지루해? 계속 칠팔만 선생님만 쳐다보라고 하니까 나는 딴 거 보고 싶은데 싫어요. 그렇구나. 칠판만 쳐다보라고 하니까 지루하고 맞아요. 딴 걸 쳐다보고 싶다는 거네. 네, 맞아요. 딴 거 뭐가 관심이 있어? 만화책이요. 그래. 만화책 갖고 가면 안 돼요, 엄마? 그러면은 그동안에 만화책을 갖고 갔다는 것 같은데 어때? 만화책 갖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랬구나. 그래, 만화책을 몇 번이나 가져갔어? 맨날 갖고 갔어요. 맨날 갖고 갔어? 그런데도 만화책을 못 봤네? 맞아요. 맨날 뺏겨요. 뺏기기까지 했어?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을 때 기분은 어땠어? 울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울고 싶고 빨리 집에 와서 뭐 하고 싶었어? 만화책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래. 만화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 만화책에는 저기 이게 그 황금박쥐 변하라 황금박쥐. 막 변하고 그래. 맞아요. 와,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 맞아요. 만화책은 못 보고 맨날 칠판만 쳐다보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은 그 콩밭에 가 있다고 마음은 만화책에 가 있고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지루하다는 거야? 네, 맞아요. 좀 짜증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답답하기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어? 맞아요. 짜증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지가 그동안에 만화책을 여러 번 가지고 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제 황금박쥐 막 변하고 막 이러는 거.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칠판만 보라고 하니까 맞아요. 좀 지루하고 맞아요.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어때? 맞아요. 짜증나고 아유 지루해서 빨리 저기 수업만 끝나기를 바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구나.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분 20초. 예, 이렇게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기 민지로 이렇게 뭐예요? 빙의를 해보니까 어땠는지 한번 여기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기 그러니까 이유를 계속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행동으로 선도하는 것까지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으로도 이제 뭔가 마음이 좀 해소가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보시면서는 어떠셨어요? 보면서 있잖아요. 네. 야, 너 그렇게 커갖고 뭐가 될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네네. 그거를 참고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행동 수정을 하고 싶은데, 예, 그거를 참는 게 어렵죠. 뭐 애기를 닮았으니 뭐 이렇게 한 거잖아. 예? 네 애기를 닮았어. 누구를 닮았냐, 막 이렇게. 예, 누구를 닮았냐,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5단계에서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5단계로 가로쳐가지고 5단계에 던져 놓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이게 선생님이나 부모들은 아주 문제 올바른 행동으로 선도하려는데 아주 직업병이 있어요. 예, 즉시 행동 수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행동 수정은 안 되고 감정은 더 격해지고 관계는 더 나빠지더라. 원수같이 되기도 하더라. 사춘기가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긴 할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괄호 안에 넣어서 5단계로 던져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3단계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엄마라도 만화책 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 보고 그랬으면은 짜증나고, 그랬을 답답해요. 답답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 말 들으니까. 네. 그 많이 치료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엄마라도. 자기도 네. 만화책 보면은 희망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라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면 짜증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네.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쑥 내려가거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엄마도 그렇다면 답답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다. 행동이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가 지금 하시는 거. 그래서 두 분씩 이제 가위바위보 한 사람 중에서 이긴 사람이 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아이는 3학년 민지가 돼서 이렇게 이제 다른 걸로 해도 되고 여기 써 있는 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네, 요거 보고. 아, 그렇구나. 학교 가면 기분이 어때?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예, 요거 이제 사진 찍어서 외우세요, 요거.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3분 동안, 이제 이긴 사람이 코치 역할하고 진 사람은 3학년 민지 역할을 하시고. 네. 자,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또 제가 이거 놓고 갈게요. 네, 저는 뭐 선생님 할까요? 엄마 할까요? 선생님. 네네. 담임 선생님인가요? 네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네네네. 제가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민지가 고민이 있네. 네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지만 그냥 저걸로 해는 거예요? 뭘로 해요? 뭘로 하려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볼래요? 네. 제가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데서 지구촌 교회에서 오케이. 왜냐면은 이제 여기 내년 초부터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죄송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지금 섬기는 교회도 더 섬기부터 좀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나 또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겠네요. 옮겨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먼저 그 주일학교에 섬기셨으니까 그 애들하고도 좀 뭔가 작별을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곳에서 리뉴젠 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금 지구촌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면서도 되게 좀만 기다려라 그런 마음. 네, 그러시겠네요. 지금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또 그 애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당장 못 도와줘서 좀 이게 슬퍼요. 사실은 더 애들한테 더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잠시 떠나야 되고 또 주님의 뜻에서 언제 만날지는 사실 제가 확답할 수가 없으니까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러시겠어요. 거기 얼마나 계셨는데요? 거기에 4년. 4년이나 계셨으니까 정말 정이 들 만큼 들었고 애들하고도 많이 익숙하신데 진짜 그러시겠네요. 만감이 교차하시겠네요. 올 수밖에 없지만. 네네. 자,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네네.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감정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렇죠. 섞여 있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걸 얘기할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언제 말씀드려야 되나 12월 말까지만 사역을 마무리해야 돼서 그런데 좀 용기를 내게 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수업 코칭을 해봤는데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박사님이. 몸에 배 있으시니까 이게. 제가 지금 15년 공부했거든요.
네. 아까도 뭔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싫어요라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느낌이 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네네. 참 오늘 시간 너무 유익하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부모님도 좀 네.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신데 이렇게 네. 처음 이렇게 긴장된다 하시면 네네.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네네. 진짜 사랑의 기술이에요. 네. 네. 그 진짜 제가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그 감정을 만져줬을 때 변화되신 게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이 네. 있었는데 네. 아내한테 나 이러면 자꾸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도둑질 막 도둑질이라도 해서 다시 먹여 살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한 게 아니고 아내분이 네. 당신이 도둑질 할 거면 내가 망봐준다고 그 얘기하니까 그때 그분이 되게 깨진 거예요. 아 진짜 내 아내가 나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한 팀이구나. 네, 한 팀이구나. 그래서 동지구나. 동지구나. 와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네네. 그냥 수용하는 게 최고. 저희 어머니도 네. 평소에는 막 뭐라고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수용을 해주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막 누가 운전을 거칠게 해가지고 저도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갔었어요. 근데 쫓아갈 때 어머니가 그러면 안 돼 막 하시다가도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편 들어줘. 제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회개했어요. 그냥 본정신 돌아와.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 그때 합세해가지고 그랬으면은 더 막 싸워. 못 나갔을 텐데. 더 커져.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문제의 수용이. 네네. 네. 자, 이제 바꿔서 역할 바꿔서. 네, 역할 바꾸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안 바꿀게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면 해보세요. 그냥 뭐랄까. 저도요. 그 제 내담자 중에 내담자는 아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2급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온 선생님이 자기 애를 여기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명은 고1인데 딸인데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를 왔다 갔다 하고 입원까지 몇 번 했어요. 예, 엄마가 잘 키운다고 애를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애는 참 똘똘한 애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여기 한소망교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세종인가 청주에 세종 살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와서 여기 있어라. 얘가 네네 그러면서 밥할 때 같이 하고 마음 뜨거운 아줌마 같이 그건 제 속으로 하는 말이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한대요. 정신과 병원 가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어는 또 잘했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버드네 아파트 사는 중1 남자애인데 공부를 다 논어야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 여자애는 황지민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아, 진짜 그렇게 아이들을 잘 상담해 주시고 한국문도 상담해 주시고 네. 진짜 그렇게 선도하는 것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되게 진짜 우리 선생님의 애쓰심이 느껴지고 또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위기는 기회다. 그 지민이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지민이가 이제 고1이니까 2년 동안에 6개월인가 뭐 영어를 3개월인가 뭐 한다면서요. 네네, 그거 맞아요. 대충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약할 수가 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사님을 직접 만나게 해드려라. 그래서 그래도 한 12월까지는 진정을 한다니까 그때쯤 만나도 될 것 같고. 맞아요. 네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또 부부간의 소통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남편은 제 사업 파트너죠. 그러니까요. 네. 참 그리고 이렇게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남편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은 참 너무 그 성경적인 그 아내의 그런 진짜 삶을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나서야죠. 남편이 나서야죠. 근데 제가 90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상담을. 너무너무 귀하세요. 네네. 이 상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기쁘죠. 맞아요. 더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냥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요. 와, 고맙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네. 자, 이제 마치시고요. 자, 실습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실습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감정을 일단은 먼저 들어주는 게 이게 네. 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네, 또 어떠셨어요? 일단 미러링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 그렇죠. 내려가죠. 네. 우리 학부모님 대표. 네. 저희 둘째가 네.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해당만 주려고 노력했어요. 네. 방법을 몰라가지고 네. 이제는 써먹어야 그렇죠.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네네. 아까 전에 이제 화장 얘는 네. 깔끔쟁이여가지고 어허. 본래 있거나 이런 완벽주의지. 응. 같이 가는 원정일로 혼자 막 내려가려고 하다가 최고다. 네네. 같이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랬구나. 네네. 같이 하고 싶구나 하면서 네.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얘기했더니 네. 엄마한테 왜 예쁜 말을 해요? 이러고 엄마가 지금 배워서 네. 이렇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자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니까 네. 심심하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심심하다. 네. 근데 엄마가 이거를 잘 배워야지 그렇죠. 해줄 수가 있을 때 네네. 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이는 어른 하기 나름이에요. 예. 정말. 이야, 오늘 완전 박수, 박수. 네. 본전 뽑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번에 할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저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실 줄 알고, 손자, 손녀나, 내 자녀나, 손자, 손녀가 그 나이 때, 우리 애들이 뭐 7살이라면, 내가 그 나이 때 우리 엄마가 내가 유치원 갔다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바랐나,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초중고 때. 내가. 그쵸. 잘 지냈니? 그러면은 이제 잘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 같은 그렇죠. 관심 받는 거고. 예.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고, 안 지냈으면 그걸 또 사연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6남매 중에 셋째인데, 뭐 학교 가는지 오는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뭐 그냥 잘 먹고 잘 입히고 막 공부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학교 갔다 왔는데 뭐 잘 갔다 온 이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서적인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감정 코칭 전문가가 됐잖아요. 네,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이 반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떠셨는지는 뭐 이렇게 빨리 끝내야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네네. 나눌까요? 네, 짧게. 짧게 먼저 해보셔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싶어서 바로 행동을 교정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은 이게 가장 빨리. 맞아요. 애들러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네, 아버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1년 때도 보다가 딴 데 보고 하는. 네. 이것도 연습은 맞아요. 맞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애들 감정 저도 행동 수정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행동 수정보다는 애들이 감정을 읽어주는 게 오히려 애들이랑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달에 오세요. 넷째 주에. 네. 저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감정은 선악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변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실제로 행동은 네. 대뇌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선악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요 아래 단계에서는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화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미러링을 해주고 네. 또 잠잠 시킨 다음에 네. 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80시간 하신 분이에요. 2급 과정. 2급 과정. 2급 과정 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다 2급 과정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좋죠. 네네.
저는 이제 이걸 안 배우고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 화를 냈어요. 상처가 아이가 정말 괜찮은데 아하. 공부도 잘했었는데 네. 그 뒤부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망가졌어요. 예. 그때 이 미러링하고 이 걸 배웠으면요 아이가 천재로 컸을 텐데 네. 그때 막 학교 가기 싫다고 막 했을 때 왜 안 가려고 하냐고 막 나중에 막 끈들치고 그리고 화내고 네. 그래가지고 아이를 망가뜨렸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참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네, 네.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네. 죽을 때까지 머리는 가소성이 있어서 변하기 때문에. 네. 제 차례인가? 네네. 저는 그 감정이라는 게 컬러풀, 오케이. 컬러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정 7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컬러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화목할 때 아이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화법이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 저도 많이 배워서 네. 아내한테 그래서 쓸모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많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들어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하. 이제 어쩐 일로 아이 컨택을 해주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맞아요. 좀 뭔가 존중받는 느낌? 네. 이제 전에는 제가 내 말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냥 휙 나가버리고 거절감이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거다. 근데 지금 눈을 바라봐주고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래요. 네, 아버님 어떠셨어요? 말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되고 얘기를 침착하게 해줘야 되겠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